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변화몽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풍은 황제의 병류로 불립니다. 왕이나 귀족처럼 고기나 술을 즐기며 몸은 움직이질 않아 비만인 사람에게 잘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는 천재 과학자 뉴턴, 알렉산더 대왕, 헨리 8세, 프랑스 루이 15세, 임마누엘 칸트, 벤저민 프랭클린, 마르틴 루터 등이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 가운데는 김종국, 이수근, 김승우, 박명수, 김동연 등이 통풍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통풍은 주로 성인들에게서 관찰되며 증상이 신체 여러 곳에 나타난다. 폐경 전의 여성은 거의 걸리지 않고 거세한 남성은 절대 통풍에 걸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할 때 걸리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통풍은 남성만의 질병이 아니고 과음이나 폭식을 할 경우 여성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고 히포크라테스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통풍에 걸려 대머리가 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위대한 의사가 거짓말을 하다 들켰으니 이 어찌 놀랄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통풍 확진자 수는 46만 2279명으로 최근 5년간 3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약 12배 많은 42만 6613명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2% 10만 2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남성이 그 다음이고 60대, 30대, 70대 순이며 20대도 25,461명이나 되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영국 풍자화가인 제임스 길레이의 작품 통풍을 보면 마귀가 발을 뜯어먹는 것으로 묘사했고 한의학에서는 호랑이가 무는 듯한 통증이라 하여 백호 역절풍으로 불렀습니다. 통증 정도를 0에서 10까지 범위로 측정하는 시각통증 척도는 출산을 8, 통풍을 9로 규정하여 통풍의 통증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통풍이 병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통풍이란 요산 결정체가 관절과 관절주위 조직에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재발성 질환입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퓨린이란 물질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최종 부산물인 요산을 남기게 됩니다. 요산은 혈액 중에 남아있다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이때 과하게 섭취하거나 몸에서 요산이 배출되지 않으면 관절이나 연골에 결점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은 심장에서 먼 관절이나 연골과 같이 체온이 낮은 곳에서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몸 중에서도 발이나 다리 부분이 체온이 낮고 하중 부하로 인한 세포의 미세 손상 위험이 높아 이곳에 통풍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또한 체내 면역체계는 이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해 다량의 화학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초창기 통증의 90% 이상이 엄지발가락, 아킬레스건, 발꿈치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무릎, 손과 손가락, 손목, 팔꿈치, 심지어 귀에까지 발생합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가져오는 통증 발작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금식 또는 요산 수치를 많이 올리는 식사나 음주를 한 경우나 운동 후 탈수가 심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방아쇠 역할을 해서 급성 발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통증을 유발하는 요산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노폐물이라 하지만 요산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공격해 노화와 질병을 일으킬 때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신경을 보호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해 요산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거나 요산이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요산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산의 정상 수치는 혈액 1dl에 4에서 5mg 정도입니다. 남성은 7mg, 여성은 6mg일 때 고요산 혈증이라 하며 9mg 이상이면 통풍 발생 위험이 매우 높게 됩니다. 문제는 혈중 요산 수치가 7에서 9mg 이상이지만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산 수치는 높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10년 이상 지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통증 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요산 수치를 확인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육류와 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보면 통풍 환자의 40%가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처음 통풍 발작이 발생한 후 치료를 받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음 10년 만에 왔던 통증이 점점 기간이 짧아져 2, 3년 만에 오다가 3, 4개월, 나중에는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찾아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산 수치가 높은데 일시적인 거야. 술을 마셔서 그래. 라고 무시하며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통풍과 신장과의 관계입니다. 요산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요산이 쌓이게 되면 다시 신장이 나빠지게 됩니다. 요산이 신장에 쌓이면 돌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통풍이 나타나기 전에 요로 결석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약 30%에서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심부전증이나 심지어는 투석까지 하게 됩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통풍에 더 취약합니다. 신장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돼 신장 기능도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당뇨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을 배출시키지 못해 통풍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셋째, 비만입니다.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현대인들은 음식은 많이 먹는데 활동량이 너무 적어 음식에서 생긴 에너지가 소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이 옵니다. 통풍 환자의 80%가 10% 이상 과체중이며 60% 정도는 비만 상태입니다. 이는 체중이 늘면 요산치가 높아지고 체중이 줄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산치는 체표 면적에 비례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듯이 비만은 통풍을 부르는 첫째 요인입니다. 넷째, 술입니다. 많은 통풍 환자들이 술을 먹은 날 밤 혹은 술 먹은 다음 날 통풍 발작이 일어납니다. 술에는 퓨린이 많아 체내에서 요산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신장의 요산 배출을 억제하므로 통풍에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퓨린 함량이 제일 많은 술이 맥주이고 다음은 막걸리 같은 곡주이며 양주는 중간 정도이고 알코올 도수가 있는 소주는 매우 낮으며 와인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조금 드셔야 한다면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대사증후군입니다. 비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의 대사증후군은 몰려다니면서 심장병,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고요산 혈증이 자주 동반되고 통풍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요산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흡수되면 간이 혈액 내 지방을 조절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액 속에 지방량이 늘어나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산이 높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혈압 상승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며 당뇨, 발기부전도 올 수 있고 심지어 암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 환자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풍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